밤에 자다가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서 잠에서 깼던 경험 있으신가요? 피가 안 통하나? 다리에 문제가 있나 싶은 고민에 빠져서 한참 신경을 쓰다가도 어느새 통증이 사라지면 내가 그랬던 적이 있었나 싶게 잊고 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평소 손발이 자주 저린다 하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보통 이렇게 쥐가 자주 나거나 손발이 자주 저린 경우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심한 경우에는 또 다른 질환을 의심해 봐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쥐가 난다고 표현하는 근육경련 그리고 손발 저림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쥐가 난다라고 표현한 근육경련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나눠볼 텐데 이게 종아리 쪽에 그 근육이 바짝 서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날 때 쥐가 난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게 정확히 어떤 상태인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근육의 수축이 불수의적으로 일어난다. 불수의적이란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부지불식간에 갑자기 일어나는 뒤틀림 현상. 그것이 근육의 수축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뭐 그걸 이제 쥐난다라고 많이 표현을 하게 되죠. 결국은 근육 수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깜짝 놀란 게 지난번에 잠을 자다가 갑자기 엄마가 으아! 하고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다 말고 달려갔더니 종아리가 아니라 허벅지에 쥐가 난다고 하시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너무 아파서 막 떼굴떼굴 구르시다시피 자다 말고 갑자기 쥐가 날 수도 있습니까? 대부분이 자다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이제 운동을 과다하게 해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당시에 발생하죠. 저희가 축구 국가대표들 그 연장전에 쓰러져 가지고 다리 이렇게 막 당겨주고 하잖아요. 예, 그것이 이제 근육을 과다하게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이제 쥐 내리는 건데 근육경련인데 그 근육경련과 달리 이제 일반적인 다른 원인들의 근육경련이 굉장히 많습니다. 종류가. 근데 그 상당수는 이제 야간에 그것도 이제 새벽녘에 이렇게 근육 수축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마 어머니도 이제 새벽녘에 그러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자, 두 가지를 그럼 여쭙고 싶어요. 근육경련이 가장 잘 생기는 부위라고 하면 우리는 종아리를 떠올리는데 허벅지도 근육경련이 그렇게 올 수 있는 건지도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왜 근육경련이 그렇게 일어나는지 밤중에? 네. 이제 기본적으로 허벅지든 종아리든 이 하체 근육에 많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종아리가 더 많습니다. 그런 이제 허벅지에도 마찬가지로 햄스트링이라든지 허벅지 뒤쪽 근육도 이제 수축을 자주 하는 부위이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그 새벽에 발생하는 이유는 이제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쥐가 내릴 정도의 근육에 문제가 있긴 있는데 그 전에는 서 있고 그래서 혈류가 많이 가 있고 따뜻하고 움직이고 하는 상황일 때는 괜찮다가 새벽녘에 3시나 2시, 4시 이 사이 되면 체온이 확 떨어지거든요. 그랬을 때 하루 중 이제 체온이 제일 낮은 상태일 때 혈류가 더 많이 감소하게 되면서 새벽녘에 이제 느끼시게 되는 거고요. 뭐 치료를 할 필요 없는 간단한 경우에는 이제 전해질이 부족해서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낮에 땀을 많이 흘렸다든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는 경우 또 이제 날이 추울 때 잘 뭉친다든지 또는 그 이제 첫 번째 축구 선수 얘기처럼 근육을 많이 사용했다든지 이런 것이 가장 흔한 원인들이고요. 또는 이제 우리가 그 아빠 다리, 책상 다리라고 하죠. 또는 무릎 꿇고 앉아 있는 다리. 한 자세를 너무 오래 하고 있을 때 혈관이 좁혀지면서 혈액순환 장애가 발생할 때도 또한 이제 근육에 가는 혈액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쥐가 날 수가 있죠. 그렇군요. 하체 쪽에 쥐가 나는 경우 근육경련이 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근육경련이 잘 생기는 부위들은 하체고 또 생길 수 있는 부위는 어디예요?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부위에 다 생길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또 근육이 취약했고 또 자주 다치거나 한 근육만 많이 쓰는 경우에는 복근도 떨리는 경우가 있고요. 예, 특히 이제 뭐 어깨 근육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주로 수축을 하는 근육들은 대부분 올 수가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어느 경우는 얼굴에 있는 근육도 이제 그 쥐가 나는 그런 형태가 있거든요. 저희가 안면 경련과 쥐가 나는 것은 조금 다른 것입니다. 딱딱해지고 하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경련은 바이브레이션이거든요. 신경의 떨림과 달리 근육이 꽉 뭉쳐가지고 오는 경우 특히 목 근육도 많이 뭉치게 되고요. 다양한 근육들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게 제가 경험을 안 해봐서 그럴 수도 있는데
종아리나 허벅지 같은 경우에 다리에 쥐가 났다라고 하면 굉장히 아프잖아요. 네, 통증을 유발하죠. 네, 다른 부위도 그럼 그만큼의 통증이 있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종아리와 허벅지가 통증은 가장 많이 유발되고요. 네. 다른 부위도 통증은 유발하지만 좀 가볍게 오는 경우들이 있고요. 특히 종아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신경학적 원인으로도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뭐 디스크라든지 하는 부분들 때문에 뭐 요추 5번에 문제가 있어서 오는 경우, 그런 경우들은 이제 그 자세, 밤에 자다가 자세를 삐뚤어 했기 때문에 저는 막 잠들자마자 쥐가 났는데요. 이제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또 허리를 움직여서 오른쪽으로 누워서 자면은 쥐가 안 나고 왼쪽으로 누워 자면 쥐가 나요.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제 그 요추에서 내려온 신경이 근육을 움직이는 것인데 근육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데 그걸 움직이는 신경이 문제가 돼서 오는 이제 그런 이제 쥐내림도 있죠. 그렇군요. 자, 오늘은 쥐가 나는 근육 경련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손발 저림이 자주 나타나는 분들은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고 계시는데요. 저는 운전하다가 종아리에 쥐가 자주 납니다. 이럴 땐 왜 그런 건지, 그리고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난감해요. 네. 이제 대부분 이제 저희 수동 기어가 아니고 자동 변속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른발만 사용하시게 되는데 만약에 질문하신 분이 오른발에 왔다면 이제 클러치와 브레이크와 악셀레터를 밟을 때 좀 너무 긴장해서 밟으시거나 그 시트의 위치가 좋지 않기 때문에 발을 쭉 뻗어서 이렇게 하시는 경우에는 종아리 근육의 피로가 심해집니다. 그럴 땐 시트 위치를 잘 바꿔서 편안하게 밟을 수 있는 운전할 때도 악셀레이터와 브레이크를 밟을 때 발바닥 전면으로 지그시 밟는 자세가 좋은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발끝이나 발뒤꿈치를 이렇게 이용해서 하는 그런 습관이 아마 있으실 것 같고요. 발목으로 까딱까딱까딱 네. 이렇게. 만약에 나는 반대쪽 왼발 안 쓰는 발이 그렇다라고 하면 왼발을 이렇게 그 A필러 쪽에 이렇게 올려놓고 있게 되는데 문 쪽에 거기를 꽉 누르고 계신 분 계세요. 운전 초보 하시는 분들 그러면서 운전하시거든요. 그럼 왼쪽 다리에 쥐가 나죠. 세 번째. 뒤에 주머니에 지갑 같은 거 넣고 계시는 분 계세요. 그러면 이제 골반이 삐뚤어집니다. 그렇죠, 자세가. 삐뚤어진 채로 가다 보면 또 그것이 쥐의 원인이기 때문에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이 시트를 바짝 당겨서 허리를 90도로 세우고 페달을 편하게 밟을 수 있는 시트 자세를 취하면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분명 세 가지 중에 하나 원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잘 보시고. 그럼 만약에 운전을 하다가 쥐가 났어요. 달리고 있는 중이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뭐 갓길로 가면 좋겠고요. 통증이라는 게 급격하게 못 쓰는 정도는 아니고 수축이 왔더라도 고관절을 움직이면서 브레이크를 밟거나 할 수는 있으실 겁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이제 왼발로 이렇게 잠시 이렇게 하면서 갓길로 가는 거죠. 위험하다. 왜냐하면 브레이크를 밟는 거니까 악셀레터를 밟는 동작은 아니기 때문에. 또한 이제 아까 하나 빼뜨린 것 같은데 그런 거 없이 저는 운전 자세 아주 좋고 긴장 하나도 안 해요. 베테랑인데 그래요라는 경우에는 질환이 있으실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 건 이제 검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어떤 질환들이 있을 때 다리에 쥐가 자주 날까요? 아주 위험한 질환들이 있고 가벼운 질환들이 있고 한데 위험한 질환이라면 파킨슨이라든지 중풍 같은 것들도 충분히 그렇게 증상을 유발하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간경화라든지 아니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 뭐 기능 항진증도 유발을 합니다만 또는 이제 어떤 혈관의 병을 유발할 수 있는 동맥경화 같은 것들도 또한 혈관의 노화나 혈관의 어떤 문제가 나쁜 혈액을 많이 보내고 깨끗한 혈액을 안 주면 근육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이제 자기 기능을 잃어버릴 때 쥐가 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질환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좀 흔하게 많이 있고 또 이제 치료도 좀 가능한 것들 중에 하나는 이제 디스크 협착증 같은 협착증이 더 종류가 많습니다. 주로 요추 4번이나 5번 쪽에 가서 협착이 돼 있는 경우에 저희가 허리를 틀었을 때 협착이 심해지는 방향으로 틀으면 쥐가 나고 반대로 틀으면 쥐가 풀리고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협착증 치료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하지정맥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쥐가 자주 난다고 하던데. 그렇죠. 하지정맥이라는 것은 이제 정맥이 혈액이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는 과정 중에 역류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혈관 안에 이렇게 막이 있거든요. 거름 장치가. 근데 그것이 혈관이 늘어나게 되면 벌어지게 되고요. 또는 그 막 자체가 좀 삭아서 이제 역류를 자꾸 일으키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서서 이렇게 계실 때 엎드리실 때 보면 다리에 정맥이 툭툭 튀어나와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이 이제 하지 정맥류인데 혈액이 제대로 돌아오지 못했을 때도 또한 이제 안 좋은 혈액량의 비율이 늘어나기 때문에 종아리에 그 쥐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